산 좋고 물 좋은 소재마을에 가면 안녕하세요. 소재마을에 가면의 장주원입니다. 여러분은 시골 마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녹음이 푸른 자연, 산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 이 시간에는 삼기면 소재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을 모시고 소재마을의 역사와 시골 살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재마을 주민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주에 둥지를 튼 심기옥입니다. 네, 심기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녀회장 오세숙입니다. 네, 부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재마을에 살고 있는 진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재마을이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고 들었는데요. 소재마을의 역사와 그리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소재마을은 소재 말 그대로 작은 재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소재마을이라는 그런 마을 이름의 유래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옆 동네에도 대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재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대재마을이고 우리 마을은 작은 재가 있다고 해서 소재. 재가 그런 뭐예요? 그 저수지 같은 건가요? 어디 넘어가는 길? 아, 넘어가는 네. 길. 뭐 재 넘어. 아,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재 넘어 뭐 기차 소리가 기적 소리 뭐. 언덕 같은 걸 말할까요? 그건 또 아니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재.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재 넘어 할 때. 큰 재 넘어 작은 재 넘어 요런 유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마을. 그러면 옛날에는 그 길이 그럼 지금도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 아스팔트 그다음에 뭐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돼 있지만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요. 예전에는 뭐 그 소가 이끄는 달구지 네. 다니는 뭐 이런 용도로 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마을이 조금 이렇게 바뀐 부분이나 이런 것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 없었던 거. 제가 시집 온 지 지금 33년 됐거든요. 그때는 요 시내에서 익산 시에서 여기를 들어오려면은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어찌나 멀던지 처음 인사 오는데 너무너무 멀고 비탈길이고 산길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 뚫린 도로가. 그러니까요. 큰 도로가 있잖아요. 네. 어디서 그러면 시집을 오신 거예요? 저요? 신용동. 신용동. 원광대학교 그 뒤에 후문. 거기는 있어요. 그래도 좀 발전된 여기보다는 여기 진짜 훨씬 산골 마을이었고. 발전됐죠. 네. 우리 심기혁 선생님은 어땠나요 처음에? 저는 그런 부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덜컹길이라든가 오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저는 귀농한 지 이제 2년 하고 한 3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너무 시내 오고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네. 이런 문화 뭐 그런 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하기 쉬워서 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교통도 너무 좋고 사는 곳 역시 사람들도 너무 이웃들도 좋고 네. 네, 아주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토박이신 진영석 선생님은 마을이 조금 변화를 느끼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그 공동 우물이 있었고요.
우물이요. 예, 공동 우물. 그 예전에 그 두레박으로 뜨는 우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공동으로 빨래도 하시고 또 물도 그 양동이에다가 길어다가 가서 식수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고 저 마을에 그 모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 모정에서 그 여름에도 그냥 목이 평상 뜯기-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렇죠. 어. 그 긴 평상. 그 목이 뜯겨가면서도 어떻게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어르신들이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아, 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그런 장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그럼 대체된 게 있어요? 생긴 게? 마을 공동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 지금은 가정마다 뭐 에어컨 뭐 선풍기 그쵸. 같은 게 다 있어서 집에서 쉬시죠, 다들. 그래서 뭐 낮에는 경로당 와서 이렇게 뭐 말씀도 하시고 활동도 하셨는데 지금은 밤 시간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각자 가정집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런 모종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거기서 어릴 적에 뛰어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아스팔트 길이 생기고 해서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 혹시 기억 남는 거 없나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진 그런 추억의 장소랄지. 저희는 다 그런 똑같죠. 시골에 네. 시골 사람들은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네. 똑같죠. 음, 지금 진영석 씨가 얘기한 그 내용이 네. 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빨래터에서 그렇게 하고 모종이 그 진짜 정자지. 정자 그런 데서 다 아 동네 빨래터가 사람들이 빨래터가 그 있었어요? 우물을 옆에?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위에서 아. 다 했겠죠. 옛날에는 그런 빨래터에서 목욕도 하고 막 그랬나요? 목욕이요? 목욕 아, 안 돼요? 못하죠. 저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욕 시설은 아니고 네. 그냥 그 뭐 오픈된 데라 그렇죠. 목욕은 못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런 것은 할 수 없었고 그냥 빨래 그리고 그 뭐 식수로 쓰기 위한 그리고 옛날에는 우물에 네. 우리 기억이 나면은 이만한 이제 동그란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김치 같은 거를 이게 담아가지고 우물 속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기억이 나요. 아 좀 차갑게 하려고? 냉장고 대용이지. 아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지. 아 개인이? 개인 소유죠. 개인적인 쪽. 그럼 이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자기 거 그죠. 각자 이제 자기네 거 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여름에 김치를 우리 심기혁 선생님은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에 살아셔가지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지금 본인은 문화가, 안 그랬어? 세대 차이가 그런 게 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굉장히 정겨웠을 것 같아요. 저희는 느껴보지는 못하고 해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만 들어도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또 동네 뭐 나무집 젓가락 숟가락 등등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오갔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사랑방 역할을 네. 그런 모종이나 그런 데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빨래터나 이런 자리에서 자 그러면 지금 시골 마을이잖아요 여기 소재 마을이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좀 느끼는 좋은 점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잠깐 신 아파트에 살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아파트 살면 이웃 주민들이 누구인지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 동네에서는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이는 몇 세신지 뭐 어느 정도 뭐 농지를 갖고 있는지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숟가락도 몇 개인지 네. 다 알고 있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을 이름이 또 소재라서 네. 아주 그 시골 마을 중에서도 적은 마을에 속해요. 아. 그래서 아마 주민들 거의 다 안다고 서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냥 마치 그냥 가족처럼 친척처럼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녀회장님은 네. 시골 마을 살면서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시골에 살으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코가 좀 안 좋거든.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좀 온도 차가 조금만 나면은 이게 막 가래가 끓었는데 네. 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문 열고 딱 나오면 그 시원한 그 공기가 틀리거든요. 시내하고는 이 공기 자체가 틀려요. 근데 우리 뒷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20일 날 이사 오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저씨 아침에 공기가요 서울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심기혁 선생님은 더 잘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쵸. 제일 피부로 와 닿는 게 일단 교통체증. 교통체증. 네, 전혀 그런 거를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그 여유로 뭐 늦게 나가든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도 주차 무슨 뭐 차가 막혀서 뭐 어떻게 되리라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정말 그 해방감이라고 할까요? 너무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점은 눈 뜨면은 아 오늘은 또 날이 밝았는데 근데 그 도시에서 아침하고 시골에서 아침은 훨씬 더 이 시골에서 아침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새벽까지. 몇 시에 보통 막 생활 활동을 시작하시나요? 네. 2시요? 6시. 아, 6시. 아니 꼭 깜짝 놀라요. 2시라고. 6시면 늦은 시간이 꼭또 새벽에 한 4시쯤. 네, 이게 좀 동창이 밝았느냐 싶은데 벌써 이미 뭐 분주하게들 움직이시고 네. 근데 저는 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황색으로 못 따라가고 그냥 뱁새 걸음으로 일찍 시작하고 좀 일찍 또 주무시지 않아요? 네 불이 맞아요. 빨리 꺼지니까. 네. 근데 일단 아까 저 부녀회장님 얘기처럼 정말 공기 하나는 끝내주고 가장 먼저 반기는 것들이 또 문을 열고 눈을 뜨면 이 새들이 너무 지저귀해요. 맞아요. 되게 너무 좋아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저도 항상 아침마다 듣는데 네. 너무 좀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면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 같아요. 내가 오늘 또 숨을 또 행복하게 쉬는구나. 네. 자 그러면 또 시골 마을에서 이제 또 오랫동안 살면서 이번엔 좀 어려운 점 먼저 좀 여기 원주민도 계시고 또 이주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랫동안 그 정착해 살면서 느꼈던 점이랑 또 귀촌 혹은 귀농하면서 적응할 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기초는 한 지가 2년 아까 3개월 한데 2년 2개월 같아요. 2년 2개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랬는데 워낙 그 주위 분들이 마을이 이렇게 정말 한 마음 한 뜻이어서 그런지 너무 그 반겨주셨어요. 격하게 반겨주셔가지고 어려운 점은 정말 느끼지를 못했고 딱히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워낙 부지런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게 사실 좀 힘들었었는데 이게 내가 빨리 일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일어나지는 게 아닌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서서 이렇게 몸도 이제 적응이 돼가나 봐요. 근데 조금 더 9시 일어났던 게 이제 8시 반, 8시 지금은 한 6시 반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자연스럽게 변화에 네,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부장회장님. 네. 네. 어려운 점은 먼저 조금 나이가 젊을 때는 이 네. 시골이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저녁이 되면은 또 막 그 네온사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빛 놀고 싶은데.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쵸. 막 그리고 너무 어릴 때는. 답답하고 시골에 9시 10시만 되면 깜깜했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게. 잠은 안 오고. 잠은 안 오고 너무 답답하고 가슴은 뜨거운데 혹시 몇 살 때 응. 시집 오신 거예요? 제가요 여기를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이제 시내에 살다가 40살에 여기를 이제 농사를 지러 온 거예요. 귀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17년, 18년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좋아요. 예, 나이를 먹었나 봐요. 또 뭐 교통이 네. 또 좋아지기도 그리고 했으니까. 집집마다 또 차가 각자 네. 한 대씩 다 있어가지고 교통 그런 거는 불편한 점이 없어요. 다 각자 지금 여자들도 다 운전하고 하니까 불편한 건 없는데 처음 아무튼, 귀농 해 왔을 때 이제 도시 맛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알으니까 너무 어둠이 싫었어요. 어둠이. 사람들이 막 진짜 지금 이 등을 지금 달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밤이 좀 가로등 같은 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어머니하고 합가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하면서 들어왔을 때는 빈집도 또 있었어요. 빈집이. 가지고 막 들어가면은 깜깜한 거야. 무섭겠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모임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신랑한테 여기까지 나와줘. 가려달라고. 나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그 문 앞까지 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응. 지금은 이제 네. 나이를 먹으니까 좋아요 시골이. 뭐 날마다 시내 왔다 갔다 오더만 뭐. 옛날엔 차가 없었나 봐요. 자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럼 나가셨으면 됐지 않았어요? 근데 오랜 계시면 아무래도 아. 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이제 시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살면 또 눈치 보이죠, 이제.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형수님, 저는 반박하고 싶어요. 저 임정호 형님이 제일 부지런하세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자전거 타고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용현리 소재 마을입니다. 용현리뿐만이 아니고 삼김면 일부 구역까지도 자전거로 다 도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저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네. 출근하기 전에 저도 농사도 지으면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를 한 번씩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네. 제가 나가면 항상 형님은 운동을 거의 다 끝내시고 들어오는 길이 많아요. 이미 그래서 제가 뭐 장화 신고 이러고 나가면 오늘 출근 안 해? 출근해야죠. 그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세요. 근데 그 형수님이 게으르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별개 아닌가요, 그럼? 아니 그거는 아니, 맞습니다. 그냥- 저는 저 개인 얘기였던 거고 아니, 지금 임종호 씨 얘기. 지금 야당이 아니잖아요. 임정호 씨 얘기가. 네, 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거 물론 부부지만 임종호 씨하고 부부이긴 하지만 생활은 그 리듬은 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지런히 제가 인정해. 모두가 다 알다시피 몰라요. 그 사람 한 4시 반 되면 일어나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나는 천금을 준다 그래도 자야 돼요. 어쨌거나 8시가 넘어야 이제 이게 아니 이제 이건 저의 발언 시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시골 마을 아무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네, 그래도 점을 하여튼 질문했으니까요. 너무 부지런하세요. 두 분이 우리 이장님, 부녀회장님도 부지런하시지만 새로 이사 오신 지금 2년 3개월이요? 네, 2개월. 2년 2개월 됐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너무 부지런하세요. 항상 보면 저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저는 집에서 나가는데 형님은 운동 마치시고 들어오는 길이시고 그리고 저를 보면 항상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몇 걸음이라도. 어이 동생 출근해야지. 그럼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바쁘니까. 워낙 아낀대요. 진짜 이쁘지도 않은데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아낄지 저는 살짝 느껴지는데요. 같이 술 마시고 싶고 공지잖아. 말씀 잘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뭐 공동의 그 네, 부모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공지잖아요.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그거야 뭐 남자들의 세계니까 잘 같은 모르겠지만. 공간에서 하는 뭐라고 그럴까 뭐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닙니까? 그닥 바람직하지 않는 네, 형님하고 공동체 전화해봤나요?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뉴스 같은데 보면 그 외지인들 이렇게 귀농 귀촌 해오시면 이제 원주민분들이랑 네, 이제 마찰이 적응 많죠. 못 해가지고 네, 적응 못해서 그래서 금방 나가시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네. 너무도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 마찰이 없어요. 서로 좋다고 하네요.
누가 먼저인가요? 결국은 그 일맥상통하는 거잖아, 형수님. 서로 저기 맞습니다. 양보하고 네. 그럼요. 아니, 그게 그런 게 좋은 거죠. 네, 뭐든 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물론 나만 잘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잘하고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서로 상대적으로 받는 사람도 상대방도 그러면은 서로 다 잘하다 보니까 상호 이게 네. 원만하게 잘 이게 아우러지고 또 어우러지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친해지기는 어렵잖아요. 처음 봤는데 바로 이렇게 형 동생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처음에는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다 서먹서먹하죠. 사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네. 가까이 간다는 것도 모르는데 또 가까이 가면 좀 사람도 이상해 보이고 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봤다고 이렇게 동생이라고 그쵸.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시건방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네. 근데 저희 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요번에 우리 이렇게 밥을 먹게 돼 있어. 그쪽에 바로 그냥 초대를? 언니, 뭐 형님 오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봐야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닥 이렇게 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친근하게 그렇게 먼저 또 이렇게 초대도 해주고 하니까 네. 뭐 건하게 근사하게 차려져서 초대가 그런 초대가 아닌 아주 인간적인 그냥 한 잔 그냥 간단한 술 한 잔이고 간단한 음료고 그냥 김치 밥이지만 너무 평범하지만 너무 행복한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마을 사람들의 그 가까이 와주시는 그런 것에 저희들은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두 번 자리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정말 스스럼 없이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마을도 조금 마음도 이제 좀 편해지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어우렁 더우렁 잘 사는 것 같아요. 좋네요. 답변만 들어도 참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가. 혹시 또 다른 원주 그 이주민들이 오시면 또 그게 또 내리 사랑으로 그렇죠. 하시겠네요.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저희가 밟았던 것처럼 저희가 받은 만큼 또 저희도 이제 그분들한테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 행복을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그 새로 이사 오신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네. 그 진행자님도 지금 시골 출신이니까 옛날 그 품삯이라는 거 아시죠? 네, 품삯.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형님은 진짜 우리 형님들은 그냥 봉사. 바라는 거 없이.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가서 해주겠다. 바쁠 때는 물론 뭐 그 농사 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냥 귀하죠. 그냥 그때가. 내가 가서 해주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고. 저 감동했어요 정말로 나 형님들한테. 그래서 역시 우리 소재 마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심기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만 들었을 때는 역시 그 원주민분들이 잘 이렇게 반겨주시고 먼저 손도 내밀고 하니까 잘 적응을 했구나 싶었는데 또 우리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사 와서 또 같이 일손이 필요할 때 또 도와주시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 한쪽만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닌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듣게 하네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상부상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지 않을 때 진짜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네, 참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재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소재 마을에 바라는 점?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원래 살던 주민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지금처럼 다 같이 화합하고 이렇게 뭐 마을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직장 다니면서 잠깐 도시에 살다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옛날에 그 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역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는데 부역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그 마을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소재 마을은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장님이 방송하면 몇 시까지 나오세요 방송하면 그 시간에 각자 알아서 도구들을 다 갖춰갖고 나오시고 그래서 그래요. 같이 일을 그래서 여러 시간이니까 일도 금방 끝나요.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술도 약주도 한잔 좀 하시고. 그런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일하고 먹는 그 막걸리가 진짜 저는 아시구만. 꿀맛이죠. 자, 이상입니다. 네. 이제 부녀회장 입장에서 네. 동네가 이제 우리 동네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동네가 반쪽짜리 동네예요. 아, 어떤 왜냐면 부분이요? 여기도 우리 동네지만 저 뒤에도 우리 동네거든요. 같은 동네 소재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다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쪽짜리 동네가 됐는데 이제 내가 바라는 거는 같이 이제 회관이 지면은 좀 이렇게 한 동네가 돼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같이 화합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즐기고 그렇게 슬픈 일 있을 때 슬퍼하고 네. 한 마음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니까요. 그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심기옥 선생님. 근데 아니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여기 소재라는 마을을 봤는데 이 길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제일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 갑자기 네 다르잖아요. 아니 이게 여기도 소재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도 소재고 여기도 소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운데 길에 한 마을에 저는 일찍이 그냥 동네에 이렇게 멍텅거려서 한 동네가 있고 길은 옆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도 소재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왜 길을 이렇게 냈을까? 이거는 원래 도로 공사에서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저는 엄청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마을을 가운데로 동광이를 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잠깐 우회를 해서 마을이 이렇게 한 마을로 지켜졌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잘못된 행정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길을 돌려서 하든지 왜 그때 길을 낼 때 주민들은 이 길을 이 마을 가운데 내줬을까? 돌려서 했으면 이 마을이 좀 더 큰 마을로 이렇게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할 수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이 생활에서도 이게 딱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함께 여러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모였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이 길이 문제예요. 그래서 길이 없었더라면 아마 서로 오고 가기도 굉장히 좋았을 테고 예, 이웃 간에 정도 더 나누기도 쉬웠을 텐데 이 길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은 소재가 분명한데 이쪽은 이웃의 소재 같아요. 이 서로 조금 서먹한 감도 있고 마을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율도 엄청 떨어지고 오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생각 차이겠지만은 이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부녀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원래 여기 동네가요 동네가 두 동네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아, 원래는 합쳐지면서 다른 동네였어. 합쳐지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역사가 또 있네요. 근데 또 뭐 그런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길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그런 다른 마을이었던 마을이 하나로 뭉치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합병이 된 게 이 마을하고 소재하고 저기 당촌이란 마을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소재로 이렇게 저희가 된 거예요. 한 마을로 이렇게
그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두 개 마을을 한 마을로 이렇게 네.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소재로 속하기가 아주 이게 소속하기가 힘든가 봐요. 따로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장님도 따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쵸. 소재 밑으로 들어온다는 그쵸, 그런 그쵸. 것 때문에 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같이 합하지를 못해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이장님 모셔서 좀 이런 얘기 좀 나누면 네. 좋겠네요. 마을 이름부터도 틀리고 우리 마을은 소재 마을이고 저쪽은 당촌 마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소재 마을 이장님도 계셨고 당촌 마을 이장님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합해지다 보니까 당촌 마을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그 마을까지도 소재 마을로 지금 명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촌 마을 사람들은 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을 일에 접수도 잘 안 하시고 물론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뭔가 하지만 흡수된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풍물단 이름도 마찬가지고 마을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소재 마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그게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가을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바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행정용어로 법정 마을은 소재 마을이고 당촌 마을은 자연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래는 이게 마을 그 지번이 22-1번지 그리고 당초는 22-2번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한 마리였다면 그냥 22번지로 통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네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소재마을 주민분들 모시고 함께 소재마을의 그런 역사와 또 시골 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소재마을의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의 심기옥, 오세숙, 진영석이었습니다. 네, 진행에는 장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